기후 매일 오전 11시부터 FM 99.9 OBS 라디오 기후 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브리핑, 오늘도 노광준 프로듀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 프로그램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싶은 주제인데요. 네. 정말 기후 위기가 심각한 게 맞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기후 그렇습니다. 위기 회의론인데. 북극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아니 북극곰 개체수가 늘고 있다는데 무슨 기후 위기냐, 기후 변화냐. 네. 사실은 이런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기후 변화 자체가 음모론이야. 무슨 음모론이다. 지구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 자정작용이 있는데 니네가 그냥 연구 비타내려고 뭐 위기를 부풀리는 거 조장하는 게 아니냐, 아니냐. 위기를 조장하는 거 아니야. 또 어떤 분들은 또 종교적 신념에 가득 차서 아니 배웠다는 사람들이 언론에서 지구 종말이나 얘기를 하고 말이야. 아름다운 얘기, 긍정적인 얘기를 해도 싫어합니다. 실화인가요? 실제로 꿀벌 실종 사건에 대해서 네네. 제가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이렇게 좀 그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꿀벌 실종 사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사과 월북 사건 뭐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꿀벌 실종 사건 말씀드렸더니 아니 지식인들이 지구 종말이나 지금 부추기고 그 사람들한테 우울하게 그 아름다운 얘기를 해야지.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북극곰 개체수가 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어떤 이걸 기후 회의론이라고 하거든요. 기후 회의론. 네, 그 기후 변화 자체를 잘 받아들이시지 않고 네. 또는 의심을 하시고, 아니, 저는 민주주의 사회니까 충분히 그럴 수 그렇죠.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저희가 틀렸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잘못된 확신에 의한 전파 같은 경우는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 BBC 같은 경우도 기후 변화에 대한 잘못된 SNS 속설에 대한 팩트 체크 기사를 주기적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기후 자체가 어떤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사 하나 등장해서 들고 왔습니다. 국민일보에서 북극곰 오히려 증가했다. 기후위기 회의론의 진실, 이러는 기획 취재를 했더라고요. 북극곰 오히려 증가했나요? 정말로? 궁금한데요. 실제로 증가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정답인데 실제로 이제 해외 연구자 같은 경우 북극곰 개체수 늘었어요 이만큼, 이런 보고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예, 논문으로도 발표가 됐고요. 있는 얘기기는. 그런데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조금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늘 톡으로 이렇게 소통이 많이 되잖아요. 네. 요즘은 사실 뉴스보다는 그렇죠. 뉴스도 톡으로 보잖아요. 짧게 읽을 수 아주 있는. 짧게 네. 가니까 북극곰 늘었대. 그 뭐 아니야 뭐 진짜야? 이렇게 좀 하기에는 좀 한 1분만 시간 내셔서 세 가지 측면을 좀 들어보세요. 네. 첫 번째, 북극곰 개체수 조사가 뜻밖의 어렵습니다. 정확한 통계 추산이 어려운 게 일단 극지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극지에서도 북극 대륙은 엄청나게 넓어요. 가끔 가다가 한 마리 나오는데 그거를 다 개수를 센다. 더구나 인간이 접근하는 순간 인간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곰이 나타나니까. 예, 곰이 예민하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정확한 통계 추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 그렇게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북극곰 개체수가 적었을 때 보고된 숫자가 한 5천 마리 정도거든요. 5천 마리요? 예, 근데 늘었다라고 했을 때도 한 3에서 4만 마리 수준입니다. 늘었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제기구 분류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심각한 멸종 위기 상태임은 분명하고요. 세 번째, 개체수가 증가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원인을 꼭 꼽으셔야 돼요. 1973년부터 사람들이 하도 이제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러면서 북극곰이 등장을 하니까 그렇죠. 북극곰에 대한 관심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로고송에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1973년에 북극곰 보호 협정을 전 세계적으로 체결하면서 북극곰 사냥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이죠. 보호가 됐으니까요. 예, 그 사실 상어 같은 경우도 아마 다큐멘터리 보셨겠지만 맞아요. 사람이 상어 지느러미 먹으려고 지느러미만 딱 떼내고 다시 이렇게 돌려보내고 하는 거 보셨죠. 네. 그래서 가라앉아서 결국 죽게 되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상어 어획 금지에 대한 보호 협정이 지금 체결이 돼 있거든요. 네. 사실은 공식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보면 상어를 잡으면 그건 불법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개체수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보호가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상어 개체수가 정말 늘어난 걸까? 그거는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진경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북극곰은 애초 기후위기의 대표주자로 홍보돼 보호가 빨리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특정 종을 근거로 해서 전체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건 이치에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멸종 위기종들이 지금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분을 너무 크게 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또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또 다른 주장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주장, 또 다른 주장이 지구는 전에도 뜨거웠다, 곧 식는다? 요런 또 이야기가 있다고 사실은 하는데요. 한 30년 정도 된 논쟁이고 오래됐네요. 외국에서 먼저 터진 거예요. 그 오죽하면 영국 BBC도 지금은 이제 기후 위기의 선봉장으로 막 보도를 하고 있는데 BBC 다큐멘터리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은 기후 위기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그런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나왔었어요. BBC에서 그런 적이 그 있다고요. 근거가 뭐냐면 이 설인데 오로지 지구의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태양의 영향이다. 그리고 예전에도 빙하기, 온난기 이렇게 번갈아 거치면서 그 온도가 주기적으로 변해왔다. 지금도 잠시 따뜻해졌다가 곧 식는다. 오히려 이 주기에 따라서 추운 거보다는 따뜻한 게 낫지 않아? 이런 주장이에요. 사실은 이 그렇게 믿고 있는 과학자들도 일부 계신 건 사실이고, 근데 그때 그랬던 BBC가 지금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계에서의 99% 정도가 이거 아니야. 99% 정도. 정말 인간의 산업 활동으로 화석 연료 때문에 지구가 급격하게 가열화되는 건 사실이야. 이런 쪽으로 과학계가 먼저 입장이 정리가 되니까 네. 언론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남성현 서울대 지구과학부 교수는 중세 온난기에 현재보다 따뜻했던 지역이 있으나 그것은 유럽 등 극히 일부 지역에 국한됐고 다른 거의 모든 지역은 온도가 낮았다. 당시 평균 지구 온도는 그 이전에 비해 큰 변화를 보이지도 않았다. 이런데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은 어떤 거냐? 네. 속도가 핵심입니다. 속도. 단기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한 200년 정도 되잖아요. 200년 사이에 자연보다 10배 빠른 속도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계가 이미 계산을 마친 산업화 이전의 상승 속도는 1000년에 1도 정도가 변하는데 네. 인류가 화석 연료를 대거 태우기 시작한 지 100년 만에 나타난 지구 온도 상승폭이 1.1도입니다. 물론 1도에서 1.1도 뭐 전체 0.1도 갖고 뭐 그래. 지구 전체에서 1도거든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오늘날의 변화는 오로지 인간만이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회의론의 근거는 모두 무너져 있다.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의 말입니다. 아니 이렇게 뭔가 팩트로 딱 정리된 것들이 있는데도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이런 회의론이 나타난단 말이죠. 일단은 좀 네. 부추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가디언의 보도에서 네. 드러났는데 이 엑슨모빌이라고 굉장히 큰 석유 기업을 비롯해서 굴지의 메이저들이 있잖아요. 모 업체라고 특정해서 말하긴 그렇지만은 그 업체는 자체적으로 1980년대부터 지금처럼 지구 온도가 올라갈 거를 알았대요. 예측했대요. 근데 숨겼대요. 영업에 방해되니까. 실제로 이렇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근거로 해서 이런 석유 기업을 비롯한 화석 연료 기반의 자본들이 이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분들을 서포트하고 있다. 자본이군요. 라는 증거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거로만 대체되기는 뭐한 부분이 사실은 이런 썰도 있어요. 과학자들 스스로가 좀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네. IPCC라고 들어보셨죠? 어쨌든 네. 길게 설명하긴 뭐하지만 지금 그 기후변화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공식적인 과학자 그룹이거든요. 근데 IPCC도 초창기에는 기후변화일 수도 있어라고 아주 애매모호하게 했어요. 그 보고서를 본 분들은 지금처럼 회의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처음에 보시고 지금은 안 보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하실 수 근데 있겠네요. IPCC도 과학자들의 연구가 진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1차 보고서에는 뭐 한 감지하는데 10년 이상 걸리지 않을 거야 뭐 이러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다가 2차 보고서에는 인간의 영향력을 시사한다. 3차 보고서에는 더 강력한 증거가 나왔다. 4차 보고서에는 개연성이 높다 해서 5차 보고서에는 개연성이 극도로 높다. 지난 3월에 발표된 6차 보고서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강력한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워딩이네요. 사실은
지를 못하잖아요. 네. 확률로 가는데 그렇죠. 근데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여지가 없다라는 없다. 식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보고서를 보신 분들은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데 지금 그런 단계는 지났다. 이제 실천하고 막아야 될 부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또 어떤 뉴스가 어떤 정보가 진실을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가려내는 그런 우리의 해안 지식 같은 것들도 많이 필요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오늘 기후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도 노광준 프로듀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임재범의 너를 위해.